웰컴 투 별별 실험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호정입니다. 네. 형님, 제가 실험을 하나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네네네네. 같이 해보려고. 여기 지금 보시면 색연필이 있고 여기 지금 비닐이 연필이 있잖아요. 있고, 예. 그래서 이 비닐에다 물을 채울 겁니다. 예, 일단 채워봅시다. 네. 지금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물 꽤 많이 들어가요. 뭐 하지? 네. 잠깐만, 연필이 있으니까 뭐 색칠을 하나? 아닌데? 제가 이 지퍼백을 들고 있을 건데요. 네. 여기 있는 뾰족한 색연필로 찔러 넣어 보시겠어요? 여기요? 물폭탄 만들 일 있어요, 여기? 나 쪽으로 튈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먼저 해볼까요? 오케이. 아, 예.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와, 미치겠네. 잠깐만. 이거 그냥 비닐입니다. 그냥 물이고요. 접착제 아닙니다.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네. 이거 찔러 넣어보세요. 와. 오! 뭐. 뭐야? 있는 거 한번 다. 네. 신기하죠? 여기. 이거 자꾸 한번 찔러보시겠어요? 왜? 형 막 찔러도 됩니다. 비닐이 방금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많이 못다 이가 그만해라. 오, 와 이거 와 뭐야 이게? 찔러도 그냥 뭐 조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찔러도. 와, 네. 아니 비닐이 이거 완전 고스톱수가 됐어요. 네. 예? 아니 난 찌르는 순간 막 팡 터지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원리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할 주제겠죠. 저희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이 실험,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거 없는 일상에 별거 있는 생각. 오늘의 주제는 표면 장력 때문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필과 비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작은 틈이 생기긴 하지만 이 물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표면 장력이 작용해서 그 정도의 작은 틈으로는 물이 새지 않는 거죠. 아무튼 뭐 표면 장력이라고 하면은 뭐 소금쟁이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이유, 네. 그 물 위에 뭐 동전이나 이 클립을 띄우는 거, 네. 뭐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와, 이 실험은 굉장히 흥미롭네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와, 이거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다 네.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이 표면 장력이라는 이 단어를 뭐 비교적 익숙하게 이렇게 들어왔던 원리이긴 한데 이 장력이 뭔지 요거부터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장력이란 어떤 물체를 당길 때 나타나는 반작용력을 말해요. 뭐 예를 들어 줄을 당긴다 라고 했을 때 줄을 당기는 힘, 이거와 반대로 줄이 또 저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때 발생하는 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력이라고 오.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영어로는 텐션이라고 하는데요. 아, 텐션. 네, 아. 텐션이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팽팽하게 당겨주는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하는 건데, 표면 장력은 액체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텐션이에요. 그래서 액체 분자 또는 원자들이 서로 당기고 있어서 그 당기는 게 평형을 이루면 이 텐션이 쫙 퍼지거든요. 그게 이제 표면 장력이에요, 기본적으로. 당기면서 자기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서로 수평하게 잡아당기는 성분들이 쫙 네. 둥그렇게 모이는 형태. 표면적을 가장 작게 차지하는 이런 돔형 모양의 이런 형태가 표면 장력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물방울 또는 비눗방울을 보면 둥근 형태가 되잖아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봐봐요. 내 손을 잡아봐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네. 지금 이 원효 분자와 효종 분자가 서로 이렇게 당길 때 당길 때. 이 지금 힘이 평형을 이룬 이 상태. 그렇죠. 요게 표면 장력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액체 중에서 이 물이 특히 분자들 사이의 응집력이 매우 높아요. 오. 분자 사이의 응집력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서로 당기는 힘이 크다는 얘기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소금쟁이가 물에 이렇게 뜨는 것하고 이 표면 장력은 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얘가 분자면은 네. 분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분자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겠지만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아래쪽에 있는 분자나 옆에 있는 분자들한테만 힘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그 아래쪽 애들이랑 강하게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부에 예를 들면 뭐 소금쟁이 발 같은 게 올라왔을 때 네. 가벼운 소금쟁이라도 사실은 질량이 있다 보니까 물의 그렇죠. 표면을 누르게 되겠죠. 네. 그래서 팽팽한 수면이 오목하게 들어가서 물의 표면적이 또 증가를 하게 되고 이때 물은 이 표면적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 표면 장력으로 저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게 되겠죠. 네. 그래서 소금쟁이가 누르는 힘과 물의 표면 장력 이 두 힘 사이의 평형이냐? 균형, 예, 그렇죠. 균형이 이루어지면은 수면은 더 이상 오목해지지 않고 소금쟁이는 그 위에 물 위에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물이라는 거는 이 표면의 면적이 늘어나는 걸 엄청 싫어하는구나. 맞아요. 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의 표면 장력은 어떠한 외부 환경에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자들이 서로 당기는 힘이 약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표면 장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일 텐데요. 잠깐만. 네. 당기는 힘이 만약에 얼리면 강해질 것 같고 오, 맞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끓이면 와, 예, 맞아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액체의 온도를 높이면 이 액체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분자 사이에 어떤 인력이 약해져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표면 장력이 약해지죠. 또 표면 장력의 크기가 같더라도 이 표면 장력의 효과는 대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기름 위에 물방울을 저희가 띄우잖아요. 그걸 뜨죠. 상상을 해보면 물방울이 좀 크면은 우리가 그거를 톡 쳐가지고 쪼개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막 쪼개다가 이 물방울이 아주 작아졌어요. 그거는 쪼개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물방울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물방울 전체를 구성하는 질량이 작아지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표면 장력은 같은데 질량이 작아지다 보니까 표면 장력의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네네. 뭐 그런 특성을 가지고요. 다시 말해서 좀 신체의 질량이 만약에 작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개미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이 표면 장력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가 물방울 안에 갇히게 되면은 못 나오는 진짜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개미가 물방울에서 나오기가. 네.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약한 힘이지만 이거 정말 개미 같은 작은 곤충에게는 와 물이 정말 치명적인 힘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표면 장력이. 자, 물의 독특한 힘, 그 표면 장력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간단한 방법으로 이 물의 힘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 디스 씨와 박사님 불러보겠습니다. 실험실 나와주세요. 박사님, 네. 정기슨이 왔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실험 뭐가 있나요? 오늘의 주제는 표면 장력이에요.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방울과 에탄올 방울을 가지고 그 표면 장력을 실험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그 분자들끼리 당기는 힘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당기는 힘이 나타내는 표면 장력도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에탄올에는 주황색, 그리고 물에는 초록색 색소를 타놨어요. 실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방울씩을 떨어뜨려서 비교해 보면 돼요. 네. 자, 제 거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구 형태가 됐거든요. 맞아요. 네. 에탄올은 이렇게 뭔가 약간 철푸덕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났죠? 이 에탄올은 이 분자끼리 결속력이 별로 없네. 당기질 않는 거네. 맞아요. 그렇죠? 네, 물은 협동심이 강해요. 보니까 당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물 분자는 우리가 H2O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 분자에 있는 수소랑 또 다른 물 분자에 있는 산소가 결합을 해서 인력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그 수소 결합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물 분자끼리 굉장히 친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하면 표면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면을 봐야 돼요. 표면. 물방울 안에 있는 물 분자끼리의 결합은 동등한데요. 이렇게 표면, 이쪽은 결합할 물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내 옆에 있는 물 분자랑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너무 쉽습니다. 표면 장력. 그럼 이 물의 표면 장력을 활용해서 대결 한번 해보실까요? 무슨 대결이죠? 바로 이 동전 위에 물방울을 쌓아보는 거예요. 지는 사람이 뒷정리하기. 정리하기 좋습니다. 콜! 공정함을 위해서 종이를 깔고 종이에 물이 퍼지면 떨어지면 끝난 거죠. 한 방울씩 시작해볼까요?
한 방울. 엄청 뽕긋하죠, 방울 자체도. 나갔다. 거의 틀렸어요. 동전 두께만큼 위로 쌓였어요. 오, 그쵸? 그래 보니까. 네, 볼록하게 이렇게 쌓였습니다. 오늘 청소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 이게 표면 장력이구나. 네, 우리가 액체 표면에서 이렇게 대개는 가장 최소한의 면적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둥근, 구형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위로 쌓아 올리는 거 말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나요? 이번엔 실을 이용해 볼 거예요. 크기가 다른 실, 맞아요. 비커. 네, 이 실을 먼저 이 물이거든요. 잘 보이라고 우리가 색소를 타놨어요. 자, 이렇게 실을 적십니다. 그럼 이 실 사이사이에 물 분자가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오, 따라간다. 실을 따라서 흘러가죠? 네. 근데 각도를 좀만 낮추면 오, 물이 떨어질 것 같지만 대박. 사실은 그 밑에 줄줄이 타고 오,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오, 디스님께서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됐어. 오, 신기하다. 오, 떨어진다. 이게 지금 10cm 길이의 실이었거든요. 오, 박사님, 떨어졌다. 오, 간다. 이 각도를 재볼까요? 한 5도?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여기가 우리가 표면 장력을 통해서 물을 이동시키는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cm는 자, 먼저 적셔. 짜요? 달아요? 짜요? 정신 차려요. 실의 길이가 길면 더 어떨 것 같으세요? 더 안 될 것 같은데? 더 응집력이 약해질 것 같아요. 약해질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보면 될 것 같죠. 물을 따라 보내면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점점 기울여도 여기서 한번 재볼까요? 10도가 나왔습니다. 네, 10도. 50cm. 50cm. 네. 이건 멋있겠다. 오,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점점 기울여도 엄청 예쁘다, 그쵸? 떨어졌다. 자, 13도. 13도. 네, 야, 50cm 실은 13도. 13도. 근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뚝뚝 떨어졌잖아요. 네. 왜 떨어졌을까요? 어딘가 길이 막혔어요. 밑으로 잡아당기니까 떨어졌죠. 아, 중력.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 실의 길이가 짧을수록 각도는 작아진다. 각도가 작아졌다. 그 말은 표면 장력이 더 세게 작용을 했다는 뜻이겠죠. 사실은 물이 가지는 표면 장력은 같겠지만 우리가 물을 옮겨줄 때의 효과성을 비교를 해본 거죠. 오늘 배운 걸 토대로 저도 재밌는 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재미없어 봐라. 재미있어. 그럼 기대해 주세요. 안녕. 네. 와. 야, 이 표면 장력이 네. 진짜 신기하네요. 자세히 보니까 그 물이 또로로로록 하면서 옆으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요. 이 물이 점점 한정된 공간 안에 그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 물 표면에 있는 물들이 서로 당기는 힘이 강력한 표면 장력이 강한 상태가 되니까 같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면을 따라서 똑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고요. 네. 힘도 너무 신기하네요. 저런 실험을 안 해봐서 그런지 네,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표면 장력을 딱 집중하면서 이렇게 물을 관찰하니까요. 네, 물 분자들이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이 막 이 상상으로 막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게 막 연상이 돼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도 이 물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등장을 했지만 물이 표면 장력이 가장 커서
이렇게 자주 거론되는 건가요? 사실 표면 장력이 가장 큰 액체는 물이 아니에요. 저 물보다 더 큰? 네. 물만 생각했다가 뭐 있을까? 사실 수은이라는 액체예요. 아, 수은 혹시 수은. 보셨어요? 보진 못했지만 알죠. 네. 예. 예전에 수은 온도계라고 해서 은색으로 이렇게 온도가 맞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네. 있었어요. 그거 하다가 이제 실수로 온도계 깨먹으면은 네. 수은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누출이 되는데 그때 수은을 보면은 되게 예쁩니다. 아주 봉긋하거든요. 오. 동그랗습니다.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인 수은은 물보다 한 6배에서 7배 정도 더 큰 표면 장력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우와. 바닥에 떨어져도 물보다 덜 흩어지고 구슬처럼 굴러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겠네. 나타나요. 그러면 혹시 예. 영화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걔 그 로봇이 수은인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표면 장력이 커 보이죠? 그러니까.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잠깐만 이런 이 액체들이 네. 아무리 어딘가에 닿는 표면적을 줄이려고 해도 네. 지구에서는 어쨌든 누르고 있는 이 중력이 있으니까 네. 닿는 면적이 엄청 뭐 작아질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당연히 지구가 누르고 있으니까 좀 펴지겠죠. 네. 만약에 우주에서 그러면은 액체를 예. 띄운다면은. 우주라면 뭐 예. 우주선 안에서 이렇게 물방울이 동동 떠다니는 거 영상 본 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 아름다운 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중력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이 구 모양으로 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력이 작용하는 지면에서는 이 중력의 반대 방향에서만 제한적으로 표면 장력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지만은 이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는 이 간섭하는 힘이 없으니까 표면 장력이 전방위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표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구에 가까운 모습이 만약에 그 액체를 툭 치지 않았다면 될 수 있는 거죠. 비록 지구에서는 이 완벽한 구 모양의 물방울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그 비슷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비눗방울. 비눗방울. 비눗방울도 어차피 액체로부터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동그랗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기가 다를 뿐이지. 비눗방울이 구 모양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물방울의 표면 장력과 같아요. 그래서 강도가 약해지긴 했지만 이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는 비눗방울, 그래 비눗방울도 서로 당기는 힘이 어쨌든 존재하게 있겠죠. 그렇겠죠. 예, 기체를 비눗방울이라는 어떤 비눗물이라는 한정된 자원으로 이제 감싸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피 대비 면적이 가장 작은 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가 공기보다 크게 무겁지 않으니까 대기에 잠시 뜰 수 있는 것이고요. 구형의 형태를 이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눗방울은 그럼 어떻게 이 비눗방울이 이렇게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물처럼 표면 장력이 강한 물질은 이제 보셨던 것처럼 얇게 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봉긋하게 모이게 되고 네. 서로 당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누나 주방세제 같은 계면활성제를 이제 물에 넣게 되면은 이 물 분자 간의 인력이 약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 엄청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한 방울 책상에 떨어뜨려서 네. 봉긋한 물 형태에다가 뭐 비누물을 살짝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면활성제를 살짝 넣으면은 이 봉긋한 물이 팍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얇게 그러면 그 만들 순간?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네. 그러니까 이 비눗방울과 같은 거품이 생기는 이유가 네. 물이 이제 어떠한 이유로든 표면 장력이 약해졌을 때 네. 이렇게 생긴다. 그렇죠.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계면활성제고. 계면활성제.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의 원리를 잘 적용을 하면 이 전문가가 아닌 우리도 비눗방울을 좀 더 이게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행사나 축제, 마술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엄청 큰 비눗방울로 사람을 막 덮거나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거 너무 신기하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디슨 씨가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고 하거든요. 오. 초대형 비눗방울 만들기에 도전한 우리 정디슨 씨 만나보시죠. 와 이거 봐라. 오. 애들 좋아하지. 이야 이렇게 하니까 완전 어릴 적 동심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비눗방울이 나오게 되는 원리는 바로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아쉬워요. 정디슨 사이즈에 맞지가 않아요. 너무 작아. 그래서 잘 터지지 않는 초대형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정디슨 사이즈로 만들려면 얼마나 커야 돼? 초대형 비눗방울. 세제와 물을 섞어서 일반적인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저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눗방울 만들 때 쓰는 건데 그렇죠. 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게 안 터지게 만들 수 있을지. 네. 물 800ml 그리고 세제 100ml. 저걸로는 안 나올 텐데.
택도 없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물이 표면 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저렇게 계면 활성제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퐁퐁 터지는 거잖아요. 끈적끈적. 설탕을 넣으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설탕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설탕을요? 야, 아니 설마 저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고. 저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네. 아니 근데 설탕을 넣는 건 나 처음 본. 근데 달라집니다. 어? 네. 퍼졌네요? 액체가 약간 점성이 생겼을 거예요. 튕겨라. 우와! 와. 이렇게 점성이 커져서 어느 정도의 두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표면이. 일단은 비누방울이 터지긴 했지만 엄청 컸어요. 이 상태에서 점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엿도 넣어보겠습니다. 물엿을? 점성이라는 힌트를 얻었네요, 정지순 씨가. 와, 설탕이어서 물엿을. 네. 자, 물엿 150ml를 넣겠습니다. 와. 자, 들어갑니다. 물엿. 당연히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당연히 효과가 있죠. 네. 이게 뭐야? 와. 야, 확실하게 효과가 있네요. 와, 점점 커지네. 네. 비눗방울을 크게 만들려면은 점성도 중요하고 수분을 잃지 않으려는 특성도 중요하고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글리세린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글리세린이 점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도와줘요. 음흠. 두께도 좀 증가시키고. 야, 어느 정도 될지가 궁금하네. 와. 오, 야, 와. 뭔가 넣을 때마다 이게 네. 발전이 되니까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해지네. 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형 비누방울 장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만들어 봅시다. 제일 먼저 비눗물을 보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라포. 야, 이 안에 비눗물을 넣고 옆으로 빠지지 않게 오케이. 글루건으로 단단히 야,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렇지. 저 정도면 오, 야 크겠는데요, 비눗방울? 이제 이 안에다가 정디슨이 특별 개발한 비눗물을 넣고 이렇게 대형 훌라후프로 찍어서 쭉쭉쭉 들면은 너무 궁금하다. 근데 크다. 손잡이가 없어요. 만들어 볼게요. 아, 그렇죠. 손잡이를 만들어야 뭐 들기도 편하겠고. 손잡이를 자, 완성을 했습니다. 고정을 했군요. 여기 있는 손잡이는 유리창 창문을 닦을 때 쓰는 걸레 손잡이고요. 이건 안 쓰는 훌라후프. 야, 2개의 제품을 드라이버, 나사로 고정을 했습니다. 모든 거를 집에 있는 걸로 활용을 잘해. 그러니까요. 대형 비누방울 만들기 정디슨이 도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 세제물을 한번 이용해서 비누방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반적인 비눗물로는 될 수가 없죠. 그냥 만들어지다 사라질 거예요. 혹시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볼까요? 들을 수가 없어. 그쵸. 지금 택도 없습니다. 아, 약하구나. 확실히 물고 금방 터져. 금방 터집니다. 금방. 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면활성제를 넣었다 해도 물이 서로를 당기는 게 크고 그러다 보면 표면이 터지죠. 틀에 정디슨 특별 레시피 비누방울액을 넣겠습니다. 디슨 레시피. 야, 될 것 같아, 될 될 것 것 같아. 같아, 될것 같아. 빨리 해봐, 네. 빨리. 짠짠짠. 자, 갑니다. 올려볼게요. 갑니다. 어. 우와! 오! 야, 와. 잘 만들어지네요. 와. 예. 아니, 얇게 펴지는데도 불구하고 터지지 않아요.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 야, 진짜 잘 만들어지네. 야, 아니, 어. 끝내주는데요? 야, 초대형 비누방울. 초대형 비눗방울. 보셨죠? 정디슨 레시피로 한번 대형 비누방울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 백자 발명왕 정디슨이었습니다. 야. 야, 아. 예. 야. 저는 오늘 실험이 되게 재밌네요. 집에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저 집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왜 저희 그 철사로 옷걸이 있지 않습니까? 하얀색. 그러네. 그 옷걸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네. 다음에 옷걸이 또 손잡이 있잖아요. 오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큰 대야 같은 데다가 네. 저런 식으로 올리고당 넣고 퐁퐁 넣고 네. 해가지고
그 액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저런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 씨가 나름 고군분투를 해가지고 대형 비눗방울을 만들어냈지만은 네. 혹시 원리를 뭐 좀 더 간파를 한다면은 정말 무한으로 커지게 할 수도 있을까요? 야, 예. 아니면은 뭐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뭐 스스로 터지지 않는 조금 뭔가 더 두꺼운 비눗방울이라든지.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비눗방울에는 표면 장력을 비롯해서 뭐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공기의 압력도 더 중요할 테고요. 네네. 물의 증발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곡률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이 비눗방울 유지하는 어떤 그런 형태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네네네. 뭐 디스지가 방법처럼 글리세린을 이용해서 수분 증발 속도를 좀 늦췄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 증발할 것이고요. 그쵸. 다양한 요인 때문에 결국에는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기는 뭐 이 비눗방울은 할 때 빨리 사라지니까 뭔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뭔가 또 여운도 남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둥둥 떠 있어봐. 그럼 그것도 약간 식상하긴 할 거예요. 희소성.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면 장력을 응용한 아이디어를 또 하나 소개를 하자면요. 네네네. 네, 표면 장력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필터가 또 개발이 되었거든요. 필터요? 네, 그래서 큰 건 통과시키고 작은 거 걸러내는 필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개미와 같이 힘이 약한 존재, 질량이 작은 존재들은 물의 표면 장력을 깰 정도로 중력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 현상을 이용해서 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가 이 물 표면에 닿으면 막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든 물 필터죠. 물 필터. 그렇게 해서 물과 계면활성제 기타 다른 성분의 농도를 조절해서 이 막의 표면 장력을 조절하면 원하는 크기의 입자를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물 필터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야, 또 하나의 이 자연에서 가져온 자연 모방 기술이네요. 그렇죠. 예. 네. 야, 역시 자연은 최고의 과학입니다. 예. 뭐 억지로 만들려고 안 해도 자연 안에서 묻어 나옵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표면 장력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네. 우리가 평소 크게 느낄 수는 없지만 자연을 상호작용하게 하는 건 표면 장력과 같은 자연의 작은 힘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별별 실험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일상의 모든 것이 과학이다. 별별 실험실. 네, 표면 표면 장력. 장력. 그래서 또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가 수조에다가 종이를 휴지를 한 장 딱 놔요. 한 장. 네, 그다음 그 위에 바늘을 올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티슈는 가라앉겠죠. 가라앉겠죠. 바늘은 떠 있어요. 에이, 왜? 그게 차분히 내려가니까